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제가 부정성 편향이라는 내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댓글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크리에이터라든지 또 운영자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 여러가지 유튜버라든지 뭐 페이스북 또 인스타그램과 같은 걸 운영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글을 읽고 대하는 팔로우라든지 또 그 글을 읽는 일반 사람들로부터 그 반응을 접하게 될 텐데, 그 반응 중에는 극단적으로 뭐 욕설을 한다든지 또 비난을 할 때 그것을 받는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옳을지, 그에 대한 대안을 이 부정성 편향이라는 책에서 대처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정성 편향이라는 책을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시기를 권하면서 부정성 편향에 대한 책을 간략하게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부정성 편향이란 말을 이 책에서 소개하는 분이 심리학자인 바우마이스트라는 사람이 지은 책입니다. 그분이 존 티어니 로이 애플라는 분하고 같이 공동으로 저작을 한 것이고, 정태현, 신기현이라는 두 분이 번역을 해서 에코리버르 출판사에서 출판한 책입니다. 아직 나온 지가 한 달 정도밖에 안 된 아주 새 책인데, 여기서 주로 다루는 내용은 부정성 편향이라는 내용입니다. 간단히 뭐 부정성의 효과라고 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비판에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칭찬에는 별 감흥을 못 느끼는 것처럼 부정적인 사건이나 정서에 긍정적인 것보다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보편적인 경향성을 가지는 것을 특징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인간은 군중 속에서 적대적인 얼굴은 잘 찾아내지만 친절한 미소는 잘 찾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군이라든지 나쁜 소식과 같은 느낌은 우리를 더 강하게 또 현명하게 친절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사고로 그 비합리적인 영향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부정성을 얼마든지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성의 힘을 증폭시키는 디지털 세계에서 부정성을 물리치려면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부정성 효과는 집단 이기주의와 외국인 혐오를 부추긴다든지 정치를 오염시키고 선동가를 당선시킨다든지 이런 일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나이 든 분들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만족감이 비교적 높은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별로 유쾌하지 않은 배움의 기회는 이제 무시하고 행복을 주는 것들에 보다 집중하기 때문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우리는 부정성의 힘이 이로울 때는 그것을 잘 활용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극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부정성의 이점은 정신을 예리하게 해주고 의지력을 발휘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판과 처벌은 자기를 발전시키고 타인과 어울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부정성의 힘을 잘 이해하면 누구에게나 최선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악은 왜 존재하는가? 또 자아란 무엇인가? 인간의 본성을 형성하는 것은 무엇일까?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러한 것들에 대한 1990년대 바우마이스트 심리학자는 좋은 사건과 나쁜 사건에 나타나는 몇 가지 패턴의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 부정적인 것이 더 강력할까? 나쁜 사건이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대비되는 패턴을 찾고자 했는데, 건강이나 양육은 좋을 때보다 나쁠 때 더 영향이 컸으며 나쁜 사건의 영향은 좋은 사건의 영향보다 오래 갔다는 것입니다. 학생과 노동자를 동기화시키는 것은 보상보다는 처벌이었습니다.
몇몇 뛰어난 실험을 통해서 좋은 것을 오염시키는 일이 얼마나 쉬운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항바퀴벌레 효과라고도 하고, 타르 한 숟가락은 꿀 한 통을 망칠 수 있지만 타르 한 통에 들어간 꿀 한 숟가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심리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사람이 단 하나의 사건 때문에 오래도록 정신적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외상 후 스트레스라는 것입니다.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나쁜 순간들은 사라지지 않는 무의식적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부모의 한순간 방임이 오랜 불안과 심리치료로 이어질 수 있지만 아무도 어린 시절 동물원에서 보낸 즐거운 하루의 기억에 고착된 채 성인기를 보내지는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살인자의 반대말은 없습니다. 영적 구원, 구원자, 구조자 이런 살인자에 대한 반대말이 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기쁨과 같은 긍정적인 개념보다 고통과 같이 부정적인 개념에 대한 동의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연민에 대한 동의어는 찾았지만 누군가의 불운이 아닌 행운에 공감한다는 뜻을 담은 단어는 찾기 힘듭니다. 사고, 즉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의미하는 단어로는 위험이 생각날 수 있지만 대부분이 그 반대말, 뜻밖의 기쁨은 생각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혐오의 반대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혼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제가 책을 한번 정리해 본다면, 지금 어떤 이혼을 생각하는 사람이나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과 헤어지고 싶은 사람을 위한 심리학적 어떤 조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